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자꾸 내 곁을 맴도는 것 같은데 정작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지나쳐버린 적이요. 사실 그녀는 말없이도 수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눈빛으로, 손짓으로, 은근한 다가섬으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중장년 이성 심리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지연 상담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그녀의 은밀한 표현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감정이 무르익기 전에 알아차려야 할 그녀의 신호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껏 놓쳐온 오해의 순간들이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오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1. 그녀가 은근히 몸을 들이밀 때 벌어지는 일. 남녀 사이에서 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그녀가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몸을 들이밀었다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말보다 솔직한 신호입니다. 여성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호감을 느끼는 사람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조 씨는 헬스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몇 번 운동 시간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거리감이 있던 그녀가 어느 날부터인가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이 다가와 운동 자세를 알려달라고 하더랍니다. 처음엔 좁은 공간이라 그런가 보다 싶었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점점 더 자주 그의 옆자리를 자연스럽게 차지했고 그의 팔에 스치는 손길도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은근한 들이밈은 여성의 심리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해도 몸은 이미 감정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남성의 반응입니다. 눈치 없이 피하거나 몸을 뒤로 빼면 그녀는 이 남자는 아니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맞장구를 쳐주면 그 작은 스킨십은 큰 감정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사실 여성이 무심한 척 다가올 때 그 안에는 수많은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가까이 와서 말을 걸 때, 굳이 옆에 앉을 때, 어깨나 팔이 살짝 스칠 때 그 모든 순간은 지금 괜찮다는 허락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남자가 이를 눈치채지 못한다면 그 기회는 조용히 지나가 버립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싫은 사람과는 거리를 유지하고 호감 있는 사람에겐 조금씩 다가가려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가 자신에게 유독 가까이 다가왔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냥 넘기지 말고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이미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열어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선이 머문 그 3초 이미 그녀는 시작했다. 흔히 눈은 마음의 창이라 말합니다. 이 말은 남녀 사이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여성이 무심한 듯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이미 감정의 씨앗이 숨겨져 있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눈길과는 다른 그 3초의 시선. 그건 시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58세 박 씨는 한 모임에서 자주 마주치는 여성과 이상한 눈맞춤을 몇 번 경험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늘 같은 방식으로 머물렀습니다. 말없이 마주친 눈빛, 그리고 살짝 머뭇거리는 미소. 그런 순간이 반복되자 그는 점점 그녀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죠. 여성은 관심 없는 사람에게 눈길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은 감정 표현에 더 신중하기 때문에 한 번 시선이 길어졌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의 호감과 호기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들은 그 짧은 순간을 가볍게 넘깁니다.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거나 그냥 왜 보지? 하고 지나쳐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 3초 그 찰나의 눈맞춤은 그녀가 던진 작은 돌직구입니다. 그리고 남성의 반응을 관찰하는 시간입니다. 미소로 받아줄지 피할지 무관심할지를요. 그래서 이 시선은 단순한 바라봄이 아니라 감정을 테스트하는 예열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에게 자주 머문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눈빛은 이미 수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3초를 흘려보내면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버릴지 모릅니다. 3. 괜히 만지는 손과 입, 그녀의 무의식이 말하는 것. 사람은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특히 감정을 숨기려 할수록
몸짓은 오히려 솔직해지죠. 여성이 대화 도중 괜히 머리를 넘기거나 입술을 만지작거리거나 옷자락을 자주 만지는 행동을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이미 그녀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경기도에 사는 49세 김 씨는 카페에서 종종 마주치는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녀는 말하는 내내 목걸이를 만지거나 컵을 돌리며 손가락을 계속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후 심리 상담사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게 관심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죠. 심리학에서는 손과 입을 만지는 행동이 긴장 또는 기대의 표시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이성 앞에서 자주 나타나는 무의식적 행동이죠. 손톱을 매만지거나 귀를 만지거나 입술을 자주 만지는 행동은 그 상황에 몰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려는 몸의 반응인 겁니다. 입술은 여성의 신체 중에서도 가장 관능적이며 민감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대화 중 그녀가 자신의 입술을 문지르거나 핥는다면 이는 상당히 본능적인 유혹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의도하지 않은 행동일 수 있지만 무의식은 때때로 진심을 먼저 드러냅니다.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자주 자신의 몸을 만지작거리며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버릇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감정은 말을 걸고 있었던 거죠. 4.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도움 요청의 숨은 유혹.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는 말 그냥 호의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중년 여성이 평소 말수가 많지 않은 상대에게 이런 부탁을 자주 한다면 거기엔 단순한 부탁 이상의 감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56세 윤 씨는 회사 동료 여성이 프린터 사용이나 파일 정리처럼 아주 사소한 일들로 자주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엔 업무 분담이라 여겼지만 그녀는 늘 윤 씨만을 찾아왔고 부탁 후엔 늘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요.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했죠. 그리고 어느 날은 퇴근 후 같이 커피 한잔 하자는 제안까지 이어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때 상대에게 심리적 친밀감을 허용하는 신호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특히 여성은 관심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열어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사소한 부탁을 활용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신체적 거리도 가까워지며 상대의 반응을 통해 나에 대한 호감도도 가늠할 수 있게 되죠. 물론 모든 부탁이 다 유혹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의 도움 요청이 반복되고 그 속에 작은 웃음과 스킨십이 더해진다면 그것은 관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말보다 더 정확하게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죠. 혹시 요즘 누군가에게서 자꾸 나한테만 부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런 작은 요청이 계속된다면 이제는 그냥 넘기지 말고 그녀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5. 당신만 모르는 온라인 속 그녀의 노출 신호. 요즘 중장년층도 SNS와 메신저를 활발히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공간이야말로 여성들이 은근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무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녀의 게시물, 프로필 사진, 이모티콘 하나하나에도 말 못할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54세 이 씨는 어느 날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던 여성 친구가 갑자기 운동 후 땀에 젖은 셀카를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진은 과하게 꾸미지 않았지만 어딘가 묘하게 신경을 쓰게 만드는 느낌이었죠. 그리고는 오늘 힘들었어요 라는 말과 함께 짧은 하트를 붙여보냈습니다. 그는 처음엔 단순한 피드백이라 여겼지만 점점 그녀의 사진과 메시지에는 더 많은 암시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여성들은 직접적인 말보다 시각적 요소로 감정을 전하기도 합니다. 평소보다 노출이 있는 옷차림의 사진, 다소 묘한 표정, 감성적인 문구와 함께 올라오는 게시물 등은 그저 기분 전환일 수도 있지만 특정 대상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메시지를 자주 받고 있는 사람이 당신이라면 더더욱 그 의미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죠. 이모티콘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트, 윙크, 꽃 모양 등 감정을 담은 이모티콘이 자주 사용된다면 이는 무의식적인 호감 표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이런 표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의도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혹시 그녀의 SNS나 메시지를 보고 왜 나한테 이런 걸 보내지? 하고 스쳐 지나가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냥 넘겼다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온라인 속 그녀의 노출 신호는 말없이 전해지는 또 하나의 유혹이 될 수 있으니까요. 6. 우연을 가장한 그녀의 철저한 사냥 계획. 사람 사이의 만남에서 우연은 종종 운명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때로 그 우연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관심이 한 남자에게 향했을 때 그녀는 놀랄 만큼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것은 바로 우연한 만남이라는 이름의 사냥입니다. 부산에 사는 55세 최 씨는 자주 가는 카페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같은 시간대에 늘 마주치는 여성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시간대 겹침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어느 순간 또 뵙네요라며 먼저 말을 걸었고 이후에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우연 같았던 그 순간들이 어느새 익숙함과 끌림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직설적인 표현 대신 마치 우연처럼 다가오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마주치는 장소, 겹치는 취미, 자연스러운 눈인사 모두 무심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전에 그의 일상 패턴을 파악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타이밍을 보고 공간을 조율하며 상대의 반응을 탐색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철저히 계산된 접근이라면 믿으시겠어요? 그녀는 절대 갑작스럽게 들이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자신을 각인시키고 익숙함 속에 감정을 심습니다. 남자가 괜찮은 사람 같다고 느낄 때쯤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서 시나리오를 완성해가고 있죠. 여러분 곁에도 자꾸 마주치는 그녀가 있나요?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점, 이제는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 우연 뒤엔 당신을 향한 조용한 사냥의 그림자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7. 질투하고 화내고 웃는다. 감정 기복은 애정의 역설. 그녀는 어떤 날은 웃으며 다가오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나를 세우기도 합니다. 어제는 따뜻하게 이야기하더니 오늘은 말도 없이 돌아서 버립니다. 혹시 이런 감정의 기복이 낯설고 피곤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혼란스러운 변화 속에 진짜 애정의 단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이 씨는 자주 연락하던 여성. 친구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답이 늦다, 다른 여자와 연락하냐는 식의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녀가 그런 말을 하는 날은 꼭 한참을 기다린 후 먼저 전화가 오거나 전보다 더 다정한 말투를 보였다고 하죠. 심리학에서는 감정 기복이 강한 애착의 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성은 관심 없는 사람에겐 절대 감정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짜증내고 토라지고 갑자기 다정해지는 모습은 그녀가 그만큼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러한 기복은 감정을 시험하거나 확인받고 싶어하는 심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신경 쓰고 있어. 당신은 어때요? 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내는 것이죠.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일수록 감정 표현에 있어 직접적인 방식보다 이런 애매한 감정의 흐름을 통해 관계를 탐색합니다. 그녀가 괜히 삐지고 갑자기 웃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건 당신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황하거나 피하지 말고 그 감정의 깊이를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말보다 더 큰 애정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8. 대화 속 그녀의 깊은 속내, 함께하고 싶어요의 다른 말. 그녀는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혼자 밥 먹는 거 이제 좀 지겨워요. 얼핏 들으면 그냥 푸념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 대화의 이면에는 나 지금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요라는 속내가 숨어 있습니다. 중년의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은 이렇게 조용한 대화 속에 녹아들어갑니다. 대전에 사는 50세방 여사는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남성과 통화를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요즘은 드라마도 같이 볼 사람이 없어요. 마트 가도 너무 조용해서 허전해요 같은 말을 했고 어느 날은 주말에 뭐 하세요? 라는 질문까지 조심스럽게 꺼냈죠.
그는 그때서야 그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걸 눈치챘다고 합니다. 이렇듯 중년 여성이 함께하고 싶다는 말을 돌려 말하는 이유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혹시나 부담을 줄까봐, 혹시나 나만 이런 감정일까봐 감정을 간접적인 말로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에 겉만 듣지 말고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괜찮으시면 같이 점심 드실래요? 그 영화 재밌다던데. 혼자 보긴 좀 그래서요라는 말 속엔 분명히 호감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성적 관심이 없었다면 애초에 그런 말을 꺼내지도 않았겠죠. 말은 돌려 하지만 감정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혹시 그녀의 말이 반복적으로 외로움, 공허함, 혼자임을 강조하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푸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조용한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신호를 못 알아보면 평생 그냥 아는 남자로 끝난다. 여성의 마음은 대체로 조용히 움직입니다. 거창한 고백도 노골적인 표현도 없습니다. 대신 그녀는 몸짓으로, 시선으로, 사소한 말 한마디로 감정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런 신호들을 남성이 알아채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결국 그냥 아는 사람으로 끝나버리고 말죠.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그녀들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몸짓, 의미심장한 시선, 괜히 반복되는 부탁과 메시지, 대화 속 깊은 속내까지 모두가 애정을 암시하는 작은 힌트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남성들이 그 신호를 신호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년 이후의 사랑은 단순한 설렘이 아닙니다. 외로움과 상처, 기대와 망설임이 함께 얽혀있는 감정의 퍼즐이죠.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미묘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알아차릴 줄 안다면 늦은 사랑은 오히려 더 깊고 따뜻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그녀가 자꾸 눈에 밟힌다면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혹시 모르죠. 그녀는 이미 여러 번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지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에 오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